38강입니다. 38강에서는 우리 37강에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해갖고 벌어들인 돈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38강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물건을 살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할 때 말하자면 벌어들인 돈과 나간 돈을 비교를 해갖고 벌어들인 돈이 많으면 투자를 하자. 이걸 하려고 해요. 그런데 벌어들이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거니? 유입이라고 해요. 유입. 내가 벌었다. 그런 걸 유입이라고 하고요. 나간 것을 유출이라고 합니다.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입과 유출을 비교해 갖고 말하자면 유입이 많으면 투자하자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유입은요, 버는 것은 지금 번 것이 아니고 나중에 벌잖아요. 그런데 판단은 지금을 해야 되니까 돈이라는 건 계속 이자 계산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번 돈을 현가로 계산하자 이 말이에요. 현가. 예, 현가 그러면 현재 가치 그러는 거죠. 그래야 돈 계산이 정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유입의 현가 빼기 유출의 현가. 왜 앞에도 현가 했으니까 뒤에도 현가 해갖고 이걸 우리는 수년가다 그러자는 거. 그래갖고 이게 0 그러면은요, 수년가가 0 그러면은 내가 투자를 해서 본전을 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수년가가 뭐냐면 100만 원 그러면 투자를 해서 100만 원이 남았다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0만 원이 남았으니까 투자하자. 그래갖고 우리가 수년가를 통해서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하자라고 하는 것을 DCF법이라고 해요. 이 DCF를 좀 정확하게 하면은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걸 줄여가지고 이걸 뭐라고 하는 거니? 할인법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할인했다 그러면 현가를 계산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현가, 우리가 현가를 할 때는 현재 가치로 계산할 때는 공식으로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이게 현가 계수 아닙니까? 이 공식을 썼다. 그래서 현가로 했다는 것은 시간 가치를 고려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시간 가치를 고려했다는 것은 이자를 감안하고 계산을 했다. 이걸 우리는 할인법이라고 하고 여기에 3개가 있는데 순순해가 있다. 그래서 수년가,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률 이거 3개를 묶어서 순순해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 순순해는 우리가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DCF에 해당되는 방법에 3개가 있다. 순순해. 그 중에 중심에 있는 것이 수년가입니다. 그러면 수년가라는 게 뭐냐? 유입의 현가 빼기 유출의 현가 해갖고 0보다 크면 0 그러면 본전이니까 0보다 크면 투자하자라고 하는 것이 수년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수년가를 계산할 때 아까 유입이라는 건 들어온 돈이라고 했고 나간 돈은 유출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들어올 때 누구를 중심으로 벌어들였느냐? 이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분 입장에서 들어온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에서 돈 번다는 것은 2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월세가 있고 하나는 매매 차익이 있다. 그런데 월세로 계산하는 건 5단계가 있고 매매 차익으로 계산하는 건 4단계가 있는데 5단계는요. 가유순세세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 세전현금수지, 세후현금수지 이렇게 5단계 가운데 맨 마지막에 해당되는 거. 왜? 맨 마지막이 지분투자자의 몫이거든요. 그래갖고 세후 현금 수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지금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후 현금 수지는 월세로 계산하는데 만약에 내가 건물을 몇 년 동안 갖고 있다면 그거는 해마다 계산하니까 앞에가 매년이 들어가죠. 그래서 매년 앞에가 매년 세후 현금 수지 이렇게 매년이 들어간다는 것. 예. 그리고 매매 차익에 해당되는 거 세후 지분 복귀액 그 맨 마지막에
세후 지분복귀액 이걸 합친 것이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전 세후는요 나중에 다음 강좌에서 이야기하겠는데 세전과 세후는 짝이 지분투자자가 짝이 됩니다. 그래서 유출에 해당되는 것은 지분투자액이다. 그러니까 순현가는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전체적으로 할 때는 유입의 현가 빼기 유출의 현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유입에 해당되는 걸 두 가지로 해갖고 매년 세후 현금 수지의 현가 플러스 세후 지분복귀액 이건 하나만 있으니까 매년이 안 들어가죠. 지분복귀액의 현가 빼기 무슨 투자액 지분투자액 해갖고 순현가를 계산해서 그 순현가가 0보다 크면 투자하자라고 하는 것이 순현가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현가 유입의 현가와 유출의 현가를 뺐다. 또 하나 매년 세후 현금 수지 현가에다가 지분복 현가를 합하고 거기다가 지분 투자액을 빼갖고 순현가를 구했는데 이렇게 순현가를 해놓고 보니까 이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이게 금액이 다를 때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순현가를 이렇게 나누기로 바꿔서 만든 것이 수익성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순현가라는 것은 유입의 현가 빼기 유출의 현가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빼기로 하지 않고 위에가 유입의 현가, 밑에를 유출의 현가로 나누기로 한 거예요. 나눌 때는 기준이 1이 돼요. 아까 뺄 때는 기준이 얼마였고 0이었거든요. 그래서 수익성 지수를 만들어 갖고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클 때 투자하자. 순현가 개념을 가지고 나누기로 했다는 것.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 순현가라는 것은 내가 투자해서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금액을 가지고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를 따지는데 우리가 보통 또 표현을 할 때 부동산에 투자해서 몇 %를 벌었습니까? 라는 퍼센트로 물어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런 퍼센트로 따지는 것을 내부 수익률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은 순현가를 퍼센트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고 그런데 이 내부 수익률은 그러면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 말이 시험에 잘 나와요. 말하자면 유입의 현가와 유출의 현가를 여기 같게 한다. 이 같게가 중요한 단어예요. 그때 할인율 같다는 것은 순현가가 0이에요. 아니면 수익성 1이에요. 그럴 때 할인율을 말하고 내부는 요구보다 클 때 투자하자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순현가는 0보다 클 때 수익성은 1보다 클 때 내부는 요구보다 클 때 그러니까 순영과 수일이 내요했다 이렇게 암기를 하자는 거예요. 다시요. 순영이 뭐예요? 순현가는 무엇보다 클 때 0보다 클 때 수익성은 1보다 클 때 내부는 요거보다 클 때 해갖고 이 세 개를 묶어서 순순해 해서 이걸 할인법 DCF법인데 이건 할인했다는 것은 현가를 계산했다는 거고 현가를 계산했다는 것은 시간가치를 고려했다 해갖고 다음 중에서 시간가치를 고려한 걸 고르시오 이런 말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순순해가 있고요. 현가라는 글자가 들어가면은 시간가치를 고려한 거예요. 그런데 현가라는 글자가 안 들어가면은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았다. 지문에 말하자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어림셈법 또는 우리가 다른 말로 회수기간법 이런 말이 나오면은 현가란 말이 안 들어가니까 시간가치를 고려한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시간가치를 고려하는 거 기본 3개 순순해, 순영, 수일, 내요. 순현가는 유입의 현가 빼기 유출의 현가. 그런데 유입을 둘로 나눠서 매년 세후 현금 수지의 현가 플러스 세후 지분복귀 현가를 더해갖고 지분 투자액을 뺀 걸 순현가고 순현가는 0보다 클 때 수익성은
순영가를 빼기로 하지 않고 나누기로 해서 위에가 유입의 현가, 밑에가 유출의 현가 해갖고 1보다 클 때, 만약에 그 유입의 현가와 유출의 현가를 같게 해서 퍼센트로 만드는 할인율을 내부 수익률인데, 순영가가 0일 때, 수익성이 1일 때 할인율을 내부 수익률이고, 내부는 요구보다 클 때, 그래서 순영과 수일이 내요할 때 투자하자라고 하는 것을 DCF라고 한다. 처음에는요, 이게 대단히 낯설어서 암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꾸 소리내갖고 그 용어를 익숙하게 하면서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터득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금 DCF 해당되는 할인법을 하고 있어요. 기본은 순순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투자를 선택할 때 말하자면 할 거냐 말 거냐를 따지는 과정에서 독립적 투자, 배타적 투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적이라는 것은 하나씩 투자하는 걸 독립적이라고 해요. 그리고 배타적이라는 건 선택을 하는 것을 배타적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씩 할 때는요, 내가 이제 A, B 이렇게 하나씩 할 때는 무조건 순영가로 하던 방법이 3개가 있잖아요. 순영가,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률 3개가 있는데, 순영가로 하던 수익성 지수로 하던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로 판단하던 결과가 항상 같아요. 같다는 말은 순영가가 0이면은 수익성은 1이 되는 거고 내부는 요구와 같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순영가가 0보다 크면 수익성은 1보다 큰 거고요. 내부는 요구보다 큰 것이 돼요. 만약에 순영가가 0보다 작으면은 수익성은 1보다 작은 거고요. 내부는 요구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판단할 때는 순영가로 하던 내부로 하던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로 하던 결과가 항상 같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자, 그런데 선택할 때가 문제가 돼요. 선택할 때는요, 여기 문제를 보세요. 내가 A 물건이 있고 B 물건이 있는데 만약에 A 물건을 투자를 했더니 순영가가 1,000만 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순영가가 1,000만 원이라는 것은 A에다가 투자를 해갖고 유입의 현가 빼기 유출의 현가를 했더니 본전을 하고 1,000만 원이 남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씩 할 때는 A를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B 물건을 했더니 순영가가 1억 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똑같이 본전을 하고 1억 원이 남았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A를 할 거냐 B를 할 거냐 하나씩 따질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A도 할 수 있고 B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둘 중에 하나를 하려고 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하자면 많은 걸 해야 될 거잖아요. 1억 원에 해당되는 B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순영가로 할 때는 B가 1억 원으로 많은데 이걸 퍼센트로 바꿨더니 이게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퍼센트는 성격상 금액이 작을 때는 오히려 퍼센트가 크게 나오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A 물건을 계산했더니 내부 수익률은 20%가 나온 거예요. B 물건은 10%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자, 수익률로 따진다면 A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로 따질 때는 A가 좋고 순영가로 따질 때는 B가 좋다 이거 이렇게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무조건 순영가가 우수하다 이렇게 문제를 풀자.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때는 무조건 뭐가 더 좋은 방법이다, 순영가가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왜 순영가가 좋으냐라고 설명을 할 때 첫 번째는 부의 극대화. 부의 극대화라는 건 뭐냐? 돈을 많이 번다. 내가 투자를 하는 것은 퍼센트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거잖아요. 만약에 A를 하면 퍼센트는 20%, 퍼센트는 높았지만 번 돈은 1,0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퍼센트를 높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B를 하는, 그러니까 순영가가 좋은 걸로 하자. 두 번째는요, 가산의 원리, 이 말은 덧셈이 가능하다. 순영가는요, 만약에 두 개를 더해버리면은 이 덧셈을 할 수가 있어요. 1억 1,000만 원 이렇게 뭐냐면 덧셈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내부 수익률에서 퍼센트는 금액이 다를 때는 바로 덧셈이 안 돼요. 그러니까 20% 더하기 10%는 이거 덧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가산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고 순영가는 가산의 원리가 적용되므로 순영가가 좋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이 현가를 계산할 때, 우리가 현가라는 것은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로 하잖아요. 이런 공식을 사용할 때 R의 N승분의 1로 공식을 하는데, 여기서 N이라는 건 연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이 R에 들어가는 숫자를, 우리 이 R에 들어가는 숫자를 순영가로 할 때는 요구 수익률로 계산을 하고, 만약에 내부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내부 수익률로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순요 내내 이렇게 의지하는 거예요. 순요 내내. 그래 문제를 풀 때 뭐냐면 할인율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순요 내내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순영가는 요구, 내부는 내부. 뒤에 문제를 풀면서 아, 이게 순요 내내로 판단하는구나 이렇게 해갖고, 이게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유. 그래서 순영가는 부를 극대화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순영가는 가산의 원리가 적용된다. 세 번째, 순영가는 순요 내내, 순영가는 요구로, 내부는 내부로 현가 계산을 하는데, 이때에 요구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어서 순요 내내 입장에서 순영가가 우수하다. 무조건 선택할 때는 순영가가 우수하다. 이렇게 풀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36번과 40번까지를 하면서 우리 DCF에 해당되는 할인법에 관한 내용을 했는데,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서 꼭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17번입니다. 자, 내부 수익률은 순영가를 0보다 작게 했어요. 이 작게 하면 틀리죠. 0과 같게 이렇게 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틀렸다. 1번은요. 내부 수익률, 그러면 유입의 현가와 유출의 현가를 같다는 것은 순영가가 0, 수익성을 1 이렇게 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1번 틀렸다. 그 다음에 2번 수익성 지수는, 아까 순영가는 유입의 현가 빼기 유출의 현가인데 이걸 나누기로 하는 거고, 위에가 유입이죠, 밑에가 유출이잖아요. 이걸 나눈다는 건 위에 것을 말하자면은 지출의 합계 현재 가치를 수입의 합계로 하는 게 아니고 바꿔놨죠. 수입의 합계 현재 가치를 지출의 합계 현재 가치로 해야 됩니다. 바꿔놨어요. 이거 틀렸다. 예. 그 다음에 3번 순영가는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의 현가를 뺀 거다. 이게 맞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답은 3번 하자는 거예요. 순영가, 그럼 뭐라고 한다?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의 현가를 뺀 거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4번 회수기간, 이런 법이 있어요. 그 투자할 때 내가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한 돈을 회수할 때 빠른 게 좋아요, 느린 게 좋아요? 빠른 게 좋죠. 그러니까 가장 장기인 투자안을 선택한다. 틀렸다. 단기로 해야 된다. 빨리 회수한 걸 하자 이 말이죠. 예. 그 다음에 5번 순영가법과 내부수익률법에서 판단을 위한 할인율, 바로 이렇게 할인율 이런 말이 나오면은 순요 내내로 판단을 하라 이 말이에요. 다시요. 할인율 이런 말을 할 때는 뭘로 판단한다? 순요 내내 이렇게요. 순요 내내. 할인율 아니면 나중에 재투자율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순요 내내로 판단할 두 가지 말이에요. 한 번은 할인율,
아니면은 재투자율 이런 말이 나오면은 순요 내내인데 아까 순영가는 요구로 하고 내부는 내부로 하자고 그랬죠? 그런데 둘 다 요구로 한다고 하니까 틀렸다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18번. 자, 옳은 거 됐습니다. 자, 기억에 내부수익률법, 순현재가치법, 수익성지수법은 할인현금 흐름기법에 해당된다. 맞죠? 예. 그 다음에 니은 순영가가 0일 때는 수익성은 1이 된다. 맞죠? 항상 독립적일 때는 순영가로 하던 내부로 하던 수익성을 하던 같은데 순영가가 0일 때는 수익성은 1이 되고 내부는 뭐냐 유입의 현가와 유출현가 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부는 요구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니은도 맞는 거. 그 다음에 디귿에 재투자율 그러면 뭐라고 판단한다? 순요 내내. 아까 순요 내내 할 땐 두 개 할인율 재투자율 이런 말이 나오면은 순요 내내인데 순영가는 요구로 내부는 내부로 해야 되는데 이거 내부는 요구 틀렸죠. 내부는 내부. 그 다음에 순영가는 시장이 아니고 요구. 그래서 틀렸다. 순요 내내로 판단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늘 회계적 이익률법에서는 투자안의 이익률이 목표 이익률보다는 높은 것 중에서 회계적 이익률 그러면 장부상의 이익을 따져갖고 장부상 이거는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계산이 좀 덜 정확합니다. 그러나 그냥 간편하게 할 때는 회계적으로 장부상만 갖고 판단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가장 높은 투자를 선택한다. 이거 맞죠? 예. 그 다음에 내부수익률법에서는 내부수익률과 실현을 비교한다. 실현은 비교에 들어가면 안 되죠. 내요죠. 내요. 그러니까 비교할 때는 순영가는 0보다 클 때, 수익성은 1보다 클 때, 내부는 요구보다 클 때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틀렸다. 그럼 맞는 건 기억, 니은, 니을이니까 몇 번입니까? 기억, 니은, 니을. 그래서 5번이 정답 이렇게 하자는 거죠. 해서 우리는 DCF법 순순해, 순명수일 내요. 그리고 무조건 뭐가 더 우수하다? 순영가가 우수한데 왜 그러는가? 부의 극대화, 가산의 원리, 순요 내내. 순요 내내 이거 판단할 때는 재투자율, 할인율 이런 말이 나오면은 순요 내내로 판단한다.